손창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뭐랄까요? 앞에 산성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문이 이렇게 있던데. 팔달문이요. 팔달문. 네. 팔달문도 있고. 네네. 그래서 분위기가 뭐랄까요? 이렇게 막 낯설거나 어색하지 않고 되게 편안한 네. 동네 같았어요. 다들 그 얘기를 해요. 수원이 큰 도시인데 네. 여기만 보면은 되게 아담하고 뭔가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라고 예. 정취가 있다고. 특히 이쪽 뒤쪽 길로 하니까 되게 산책길처럼 네. 되게 편안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네. 이 뒤가 이제 행곡로라고 그래서 네. 정조 임금이 다니신 길인 그래? 거죠. 예. 왕이 걸었던 네네. 길이에요. 의미 있는 길이네요. 예. 여기 아마 큰 길도 다 그 행차했었던 길이었던 걸로 알거든요. 그래요. 가끔 뭐 행사를 해요. 네. 뭐 저도 작년인가 언젠가 안양에 사무실 있었는데 네. 거기까지 여기서 이렇게 그 행차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 행사를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차 타고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쭉 돌았을 때 이 사무실 건물의 위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우러져 있는 느낌이 네네. 들었어요. 네, 저도 만족합니다. 네. 이사는 언제 오셨어요, 선생님? 이사는 지금 5월에 왔나? 5월에 왔을 거예요. 여기 이제 밑에 그 수원 여성인권 도둠이라는 이 예. 단체가 설립이 되고 그 설립에 저도 이제 참여를 하고 하면서 그 단체가 여기 건물에 이제 들어오는 시기에 맞춰서 저도 들어와서 예 아마 5월 말인가? 잘 가물가물해요.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대략 한 4개월 정도 됐네요.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이 사이코 드라마를 하시는 분들의 좀 음성을 좀 담자 네. 아카이브처럼 이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좀 담아서 누구나 한국에서 사이코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들, 경험들 이런 거를 좀 사람들에게 좀 잘 소개하자라는 취지였는데 의외로 만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죠? 일단은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뭔가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으시고 그리고 아직 내가 좀 정리가 안 됐어요 하는 분도 또 많으셨고 그리고 아직 내가 좀 경력이 별로 되지 않아서 사람들 앞에서 드라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좀 어렵다 이런 분도 꽤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선생님에게 연락드리고 좀 고민해보겠다라고 하셨을 때 네. 선생님도 좀 촬영이 어려우실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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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떻게 응했느냐? 예. 그럼 처음에 제가 인터뷰 드렸을 때 좀 어떠셨어요? 워낙 생소해서 그래서 뭐 낯설었죠, 그냥.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뭐 그러실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뭐 이 앞에 이제 어떤 작업을 하셨는지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연속 상상에서 필요하신 거구나 하는 생각에 이제 고민을 해보겠다고 한 거고 고민을 한 것은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이런 자리를 달가워하지는 않아요. 이제 이런 자리라는 게 사실 이것도 일방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촬영해서 녹화해서 그냥 보여주는 거지 사람들하고 직접 소통하는 건 아니고 선생님하고는 소통을 하지만 예 그리고 이제 대신 소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소통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혹시 또 이제 뭔가 이렇게 직접 전달해야만 되는 부분들인데 이제 잘못 전달되거나 이제 그럴 것들이 우려가 됐죠. 그리고 이제 뭐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이런 방송을 타는 걸 별로 이렇게 좋아하거나 뭐 해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 후에 또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네. 굉장히 기뻤어요. 네. 네. 뭐 하게 된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내가 할 일이 뭔가 저는 이제 지금 뭐 저를 찾아오신 이유도 그렇지만 이제 모레노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고 그거를 일종의 이제 이번 생에 할 일로 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개인 손창선이 아니라 이제 한국 모레노 연구원을 이끄는 사람으로 할 만한 일이 아닐까? 그래서 하게 됐죠. 예. 누구보다 모레노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함께 하신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아마 그럴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요즘 좀 근황은 좀 어떠세요, 선생님?
아, 요즘은 지금 이제 4단계로 다시 올라가긴 했잖아요. 네. 근데 한 7월 접어들면서 조금 감소세가 있어서 다시 약간 침체됐다가 원래 이제 일하던 이제 외부 기관이나 이런 데도 다시 막 이제 연락이 왔는데 8월 되면서 갑자기 이렇게 돼서 맞아요. 약간 묶인 다시 취소가 된 데도 있고 뭐 이제 그래도 강행하는 데도 있고 이제 백신을 맞으니까 그래서 외부 활동은 다시 어느 정도 이제 돌아왔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 활동을 계속 해왔어요. 코로나 시작되면서 어쩌면 지금이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약간 시간이 이제 천천히 흐르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좀 내실을 기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내부 교육을 계속 해왔고 그리고 내부 세션도 어차피 모레노의 사이코 드라마는 관객을 이렇게 집단 치료 형식으로 하기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소수 당사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세션은 계속 했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러한 상황에도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아서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 중에 이제 가장 좀 내놓을 만한 게 그 모레노의 그 소시오메트리 그 책이 있어요. 네. 호시엘 서바이브라고 네. 제목은 많이 알려졌는데 보신 분들은 거의 없는데 800쪽에 달하는 책이거든요. 네. 저기 꽂혀 있는데 보여드리고 싶지만 네, 보여주세요. 보여드려요? 네, 네. 이런 건 또 이 책이에요. 그냥 저는 네. 그 양장본으로 된 것만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네. 이렇게 그거는 이제 봤었는데, 이 작은 책. 예, 예. 양장본으로 됐고 그다음에 사진으로 봤는데 이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두껍네요. 이거는 이제 그 냄비 받침도 못해요. 너무 두꺼워서. 거의 제 느낌에는 백과사전? 예전에 그 전화번호부, 아 그렇죠. 네, 딱 전화 그 부스에 크기에. 있는 네. 그 정도의 굉장히 두꺼운 양이네요. 네. 음,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 기간 동안 네. 이거를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지금 영문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근데 다행히 모레노가 루마니아 태생인데도 불구하고 영어로 책을 다 남겼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1, 2권은 번역했기 때문에 이 책을 코로나 시작되면서 작년 6월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총 14회째 예. 한 달에 한 번씩 20에서 30페이지씩 제가 번역을 해서 예. 그러니까 번역 초안이죠. 그거를 요약해서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한 10분 정도가 같이 계속 동참해 오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절반 넘어갔죠. 한 300 몇 페이지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코로나 기간 중에 가장 적절한 작업이지 않았을까. 네. 이제 줌으로 하니까 그렇고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거는 이것저것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기 보시면은 모레노 읽기라고 보이시죠? 아, 소시오메트리 그 위에 게 바로 이제 요거에 대한 이제 네. 그 홍보물이고 밑에 모레노 읽기는 그 페이스북에서 네. 이제 방송을 했죠. 근데 이제 제 얼굴은 안 보이고 책만 보여요. 예. 화면에. 손으로만 이렇게 화면에 이제 책이 하시는. 보이면서 이 종이책은 아니고 제 이제 파일로 돼 있는 이제 모니터만 보여드리면서 저 책을 1, 2권을 모레노 읽기 1에서는 1권을 읽고 2에서는 2권을 다 읽었죠. 1년 동안 2권을 다 읽었죠. 그런 작업들?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네. 그 최근 근황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네. 근데 전혀 너무 많이 가볍지가 가네요. 않네요. 네. 약간 가벼운 느낌보다는 그 여정이 굉장히 한 걸음 한 걸음이 이게 좀 묵직하게 좀 느껴지네요. 아, 네. 그렇게 느껴주시면 감사하죠. 예. 네. 그리고 함께하는 분들이 그 길을 같이 걸어가면서의 그 여정이 좀 어땠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몇 분 오시라고 할 걸 그랬네요. 그래요. 그 보통 사이코 드라마 하면 실천적인 얘기들 또는 기법적인 얘기들 이런 거에 사람들이 많이 초점이 되어 있는데 정작 사이코 드라마를 만든 사람에 대한 어떤 이야기, 그가 정말 남겼던 책과 관련된 이야기는 거의 없다기보다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이 사이코 드라마, 특히 모레노에 대한 철학, 그리고 그 철학을 무엇 때문에, 어떤 계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계셨는지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저도 뭐 처음부터 모레노를 생각한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최현주 선생님께 배웠고 최현주 선생님 제자고 뭐 학회 일도 맡아서 한 적이 있고 이제 그쪽에서 나름대로 이제 전문가 자격을 따고 역량을 쌓고 있었죠. 쌓고 있었는데 이제 최현주 선생님이 학회를 이제 나가시면서 떠나시면서 그게 계기가 됐어요. 일종의 말하자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어쨌든 위기가 왔거든요. 위기가 왔고 스승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상황이었고 이럴 때 마치 지금 코로나 위기 때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때 뭘 해야 되지? 했던 생각이 들었고 그때 그러면 우리는 일단 내실을 기해하자. 뭔가 우리한테 빠진 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 책을 이제 같이 번역한 선생님하고 둘이 이제 스터디를 하자. 처음엔 공부를 좀 하자. 원래 이럴 때는 좀 물러나서 공부를 하는 거다. 그래서 스터디를 했다가 이게 왜 이러지? 이제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아는 사이코 드라마랑 많이 다른 거예요. 이건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끼리 공부할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좀 부족하더라도 열정을 가지고 번역을 해보자. 열정으로 채우자. 모자른 거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나름대로 하고 있었으니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 할 수 있을 거다. 해서 번역을 하게 되면서 번역을 하고 알리고 이런 작업. 왜냐하면 모레노를 제가 지금까지도 잡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의 가치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안 알려지고 너무 부분적으로만 알려서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 이번 생을 걸어도 될 정도의 가치라는 생각이 판단이 들어서 그 작업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생엔 모레노. 그렇죠. 네요. 뭐 그럴 줄 몰랐는데. 네.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그 공감하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모레노라는 사람이 우리 선생님 손창선 선생님에게 어떤 존재로 와닿았길래 내가 이번 생애를 걸 만큼의 사람으로 받아들여졌을까? 굉장히 뭘까라는 의구심이 들 것 같고 그러면 우선은 본격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선생님 소개를 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도 혹시 까먹을까봐 먼저 그 부분을 얘기를 하면은 예. 모레노를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알지도 않고 모레노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사람을 따르기보다는 이론 때문에 선택을 한 거고 그 방법 때문에 선택을 한 거라는 거 일단 말해 드리고 싶고요. 제 소개를 갑자기 지금 중간에 뭐라고 하죠? 뭐 소속이나 아, 어떤 공부를 해왔는지. 네. 일단 저는 한국모레노연구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사이코 드라마 학회에서 이제 사이코 드라마를 이제 전문가 자격을 따고 그 전에는 이제 명지대학교에서 예술치료학을 배우다가 미술치료 쪽으로 주로 이제 했었는데 최현주 선생님을 접하고 저희 이제 수업을 오셨어요. 저희 수업이 있었거든요, 아예. 그래서 그거를 맨 마지막 학기까지 미루다가 마지막 학기에 배우고 바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사이코 드라마에 몰입을 했었죠. 대전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배우고 그러고 나서 그쪽에서 한참 활동을 한 후에 이제 그 모레노를 알 그쯤에 이제 제가 박사과정을 이제 철학으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서양 철학 이제 나름 이제 들레주 전공으로 해서 이제 모레노의 사이코 드라마와 들레주 철학을 접목한 그런 박사 논문을 내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모레노 작업을 하고 있는 손창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